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환자는 실험 대상인가요? 지금의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의 의료를 볼 때는 오히려 제가 중환자다, 제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실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환자를 돌봐주는,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살아가는데 필수한 과목이 필수 과목 또는 중증 의료 그리고 응급 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이제 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나쁜 의미로 이제 우리 나오는 실험 대상이냐는 말은 장난치느냐 이런 의미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장난치는 의사는 없죠. 환자를 상대로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에서 저희들이 중증 환자, 필수 환자를 볼 때 실험적으로 상대를 하느냐 라고 볼 때 굉장히 실험적으로 상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증 환자가, 위급한 환자가 병원을 오게 되면은 그 담당 교수님하고 전공이랑 의료진들은 그 환자가 살아서 다시 집에까지 갈 때까지 수만 가지의 판단을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모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판단은 수만 가지의 순간순간의 판단을 통해서 이 환자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야 되고, 그 검사를 판독을 해야 되고, 그 검사에 따른 또 다른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검사에 따른 처치를 또 해야 되고, 그 검사에 따른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럼 수술을 언제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할 때 저희들이 또 수많은 결정을 해가면서 판단을 해가면서 환자에 대한 처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만 가지를 담당 교수가 모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담당 교수가 그 수많은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교수 역시 책을 뒤져가면서 또는 다른 과 교수나 또는 다른 의사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처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 일반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일 환자분의 곁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집에 누구 안 갑니까? 전공의 의사들이 안 가게 됩니다. 당직이 있는 거죠. 교수들은 낮에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하고 집에 가서 또 회복을 하고 다음날 진료도 하고 학회를 가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하지만은 환자는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공의들은 그 수만 가지의 대부분의 판단을 하고 처치를 하는 것은 전공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교수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거의 모든 판단들은 전공의가 하게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다 실험적인 겁니다.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 실험이 무슨 논문을 쓰기 위한, 장난을 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한 실험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왜? 환자를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환자들 생각처럼, 우리 보호자들 생각처럼 딱딱딱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딱딱딱 치료를 하고 환자들은 딱딱딱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선생님들과 교수의 고뇌와 연구와 실험적인 상태를 통해서 환자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다, 중환이라고 하면은 저를 실험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전공의 교수들을 찾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전공의가 10,000명이 없습니다. 교수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수많은 필수 환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들은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무수한 의사들의 인력 뿐만이 아니라 간호 인력, 의료기사 인력,
그 고가의 장비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야간에 일을 하고 계시는 의료 기사분들, 의료 장비들, 모든 것들이 그 밤에도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실험 대상이 되고 싶을 겁니다. 실험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나를 치료를 해주고 있는 의사분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뉴스에 나왔죠. 발목이 다쳐서 절단이 되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죠. 실험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의사가 없는 거죠. 최첨단을 다니는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사들이 돈을 밝혀서? 그렇지는 않죠, 그죠? 헌신하고 싶은 의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의료 현실이란 거죠. 모든 거를 접합시키는 그런 최고 난이도의 의사, 그리고 최고 난이도의 현미경, 그리고 그 수많은 장비들과 혈액,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내과, 외과, 마취과 기여의 의사들, 그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돌봐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지금 그것이 의료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자는 실험 대상입니까? 장난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판단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좋은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환자한테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의료 현실이 국민들이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료 정책이라고 합니다. 의료 정책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편협되고 잘못되면은 한 나라의 의료가 완전히 붕괴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료 현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해 보면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데, 이 의료 정책은 바로 정책가들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의료를 잘 모르는 의료 정책가들이 의료를 결정한다? 의료인들이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중증 필수 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저 같은 필수 의사도 사실은 이 개인 의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올바른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원가의 필수 의사들, 그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이런 의사분들이 실제로는 이게 동네 병원이 아니라 한 80%, 70%는 전부 다 대학병원급에 있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주제로 좀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 같이 고민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